한강변의 메이플 자이 초역세권의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나 멋스러운 이 아파트를 그뿐만 아니라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에 이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의정부, 중량구까지도 많은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것 댄데크 최근에 서울 무순위 집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란츠 리버파크, 힐스테이트, 등촌역 같은 경우에도 무순위 집주 물량이 진행이 되고 최근에 진행을 했던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이 552대 1 그리고 1353건이나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물량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순위 청약 서울의 집주 물량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높은 분양 가격 때문에 부담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무순위 줍줍이나 청약 물량들 말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세 주택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에 핵심적인 그런 아파트 신축들 그리고 전세가가 싼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장기로 전세를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서울 리츠 3호와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단독세대주 같은 경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형에 넣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청 가능한 주택의 면적에 제한이 없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넓은 평형의 주택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 공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란츠 리버파크 물량이 있습니다. 이제 신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입지도 좋은 곳의 아파트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이제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원대, 그리고 4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아닌 전세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왕역 모아일가 트레뷰, 그리고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그리고 메이플자이 서초구에 있는 이 초역세권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도 장기 전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가격을 보면은 4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8천만 원 선, 그리고 49제곱미터는 8억 1,900만 원에 책정이 되었고요. 청계 SK뷰, 신길 SK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은 장기 전세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금을 살펴보게 된다면 3억 원대 그리고 2억 원대가 되는 아파트 물량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뿐만 아니라 또 많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재공급 물량이 있는데요. 재공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강남구의 세곡지구, 세곡 2지구, 수서동의 장기전세,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고덕 리엠파크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량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 있는 곳들도 있고요. 뭐 일부 조금 있는 것들도 있는데 보증금을 이제 살펴본다면 5억 7천만 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3호제곱미터 작은 평형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만 원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면적별로 이 가격이 상당히 상이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공급이 끝난지 알았는데 또 있습니다. 재공급 같은 경우에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까지 너무나 많은 물량들이 있고요. 마곡지구, 마곡 엠벨리 9단지, 천왕지구, 상암 2지구, 내곡지구, 우면지구,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울 권역에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도 5구제곱미터부터 4구 그리고 114 대형 평형까지 이런 물량들이 쭉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2억 원대부터 7억 원대까지 골고루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모집 공고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재공급 같은 경우에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의정부, 중랑구까지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위례폴의 샤인 18단지, 23단지, 그리고 신정 보금자리 주택, 은평 1지구 같은 물량들이 나와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 매입형 주택도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급 물량을 봤습니다. 공급 물량을 봤는데 이 페이지, 모집 공고의 페이지가 43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대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하단에 이제 제가 모집 공고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 모집 공고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전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장기 전세를 잘 몰랐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전세로 거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요 모집 공고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량을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란츠 리버파크 물량이 나왔고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27세대 중에 장기전세 주택이 40세대가 나왔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2층 2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36, 44제곱미터 신규 공급으로 나왔고요. 2025년 7월에 예정인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시면 이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5호선과 8호선 천호역 인근에 이제 그란츠 리버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강동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2001 아울렛, 이 천호역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전통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변 같은 경우에 구시가지가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입지가 나쁘지 않고 좋은 물량을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세 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그란츠 리버파크 36제곱미터 25세대, 이제 이 평면도가 조금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거실 하나 하고 주방으로 이제 이루어진 곳이고, 현관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원룸 형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런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그란츠 리버파크 44제곱미터 15세대 같은 경우에는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침실과 거실, 침실 1과 침실 2 거실로, 4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 2개의 거실, 그리고 4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에 그리고 거실 겸 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 B타입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전세로 나와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 전세뿐만 아니라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무순위 줍줍 31세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란츠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영상 다 시청하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메이플자이 물량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3307세대 대단지 아파트 중에 장기전세주택 97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 29개 동 43제곱미터 49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2025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시면 한강변의 인프라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역, 반포역, 그리고 신사역, 노년역, 신노년역, 강남역,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핵심적인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입지 중에 하나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메이플 자이의 아파트에 이제 장기 전세를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큰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반포 학원가, 그리고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들은 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입지이기 때문에 전세라고 하지만은 가격이 다소 높은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메이플자이 43제곱미터 47세대 43 A타입과 B타입인데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발코니와 대피 공간이 좀 달라 보이고요. 이제 거실하고 침실 1, 침실 2,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해도 이 정도 공간에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3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그런 평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자이 49제곱미터 50세대 49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는데 A타입만 이제 3베이의 판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3개에 이제 욕실이 2개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냥 노멀한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의 판상형 구조이고요. B타입과 C타입, D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타워형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해 보이고요. 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B타입
디자인만 한번 살펴보면은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용도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4구 A타입 판상형의 구조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여부에 따라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이제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서 검증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년 12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계 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포함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제 신청 주택 면적에 따라서 월 평균 소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8호제곱미터 이하는 120%, 8호제곱미터는 150%를 보고요. 이제 1에 해당하는 거, 2, 3에 해당하는 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붙이게 있는데요. 1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1명 있으면 10포인트를 더 가산하고요. 2명이 있으면 20포인트를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부터 170%까지 내가 몇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는 금액 안에 들어오시면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억 1,55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708만 원,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아가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2명 있는 경우에는 요 비용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 작년에 났고요. 1순위 접수를 살펴보면은 1월 14일부터 1월 15일, 2순위가 1월 20일, 그리고 3, 4순위까지 1월 22일에 접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발표는 2월 19일에 있고요. 그리고 소득 자산 소명을 이제 또 별도로 통보받은 분이 하셔야 되고요. 당첨자 발표가 6월 12일에 있고 계약 체결일은 7월 8일에 있으니까 요 일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제 50제곱미터 미만 공사 건설형 재공급 서울리츠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 방법을 달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 그리고 신청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연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1순위에 당첨될 가능성이 크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연접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2순위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순위하고 4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용, 그 월평균 소득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연접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매입형 신규와 재공급 같은 경우에 50제곱미터 미만, 보시면은 올림픽파크 포레형, 그란츠 리버파크, 메이플자이, SK뷰 같은 핵심적인 아파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연접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해가지고 이제 당첨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형 자치구가 강동구인데 연접 자치구 송파와 강진, 그리고 그란츠 리버파크도 똑같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연접 자치구인 양천, 금천, 관악, 영등포, 동작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연접돼 있는 거주한 사람까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1순위가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연접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2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를 판단하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가지고 연접 자치구에 내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청계 SK뷰, 고덕, 아이파크, 그리고 마곡, 푸르지오 같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이 이제 50제곱미터 미만하고는 좀 다른데요. 1순위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을 하고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금액이 24회 이상인 자가 1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청약장을 내가 보유하고 많이 납입하는 사람이 청약을 통해 가지고 장기 전세도 그렇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당첨의 확률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서울숲 아이파크 그리고 목동 월드 메르디앙 그리고 수명상 롯데캐슬 같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1순위는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월 납입금액 24회, 2순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경과한 자로서 월 납입금액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우선공급 같은 경우에 서울시 매입형 신규 공급과 재공급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신규 공급의 물량들하고 재공급의 물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단지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란츠 리버파크라든가 메이플자이, SK뷰 같은 물량들이 있고 전용 면적이 이제 상이합니다. 요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우선 공급이 어떤 우선 공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고령자가 있고요. 장애인이 있고 노부모 부양자, 국가 유공자, 2자녀 이상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2자녀 이상 가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선 공급이 SK뷰밖에 없죠. 그러면 SK뷰에 우선 공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이 어디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지 살펴보신 후에 내가 우선 공급의 조건이 되는 곳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사 건설형 서울 리츠 3호 그리고 서울시 매입형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이 기준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가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보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거주지 순위 그리고 배점 합산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금 순위 그리고 배점 합산을 통해서 이 순서 기준을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모집 공고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부동산의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장기 전세 주택 이제 물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세 주택도 한번 입지가 좋은 곳들, 저렴한 곳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